지금의 시기는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합격하기도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아이부터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황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죠. 그러나 황금도 필요하지만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썩어가는 세상을 탄소 중립 또는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산업안전 지도사 합격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A부터 G까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MZ시대다 그러는데 우리는 A부터 G까지 산업안전에 쉽게 말해서 필기 1차부터 마지막 3차 면접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전은요, 합격이 바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과 바로 이 얼굴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실물보다 사진이 더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왜? 정말 실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야, 정말 만나보니까 사진보다는 실물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큰 곰도 칭찬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춤을 추죠.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말이 틀렸지 않냐? 바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진짜보다는 약간 가미시킨 OT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지도사는요, 바로 산업안전 지도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바로 전략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40년 동안 강의하고 지금도 강의하면서 2W로 1H를 강조하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왜 우리는 이런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자격을 취득해야 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안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합격하는 이유가 뭘며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축구를 합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우더라도 뭐가 없다? 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격은 당연히 누가 딸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딴다고. 그럼 내가 누구냐? 한번 교육의 3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교육의 3요소가 나오느냐? 바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도 OT도 지도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격증 딸까요? 그럼 바로 화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하기 위한 조건은 PDCA가 있다. 그렇다면 대거 법칙으로 바로 합격 전략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실전 대책을 한번 해봅시다. 바로 그겁니다. 시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진짜 문제, 실전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으로 심화학습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야, 1차 시험 보고 나오면 2차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아, 2차 보고 3차 면접도 떨어진다 그러더라. 그래서 바로 심화학습을 해가지고 2차 전공과 건설안전과 기계안전, 전기안전, 항공안전이 있지만 주로 건설안전공학과 2차인 기계안전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역시 우리 지도사 세계 최고의 안전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바로 인터뷰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는 바로 대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도사는 보기가 싫은가 봐요. 비대면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도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을 코로나가 있는 동안은 할 것이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대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를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산업안전 지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제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란 사업장에서요,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내에 근본적인 것은, 근본이 뭡니까? 뿌리부터 확실히 안전을 하겠다, 이런 안전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누가? 외부 전문가예요. 바로 여러분의 도움을 받겠다. 이게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바로 안전의사, 산업안전지도사에게 지도를 받도록 한 제도가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그래서 역시 목적입니다. 외부 전문가인 누가? 지도사의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 누가 봐도 동일한 내용, 누가 봐도 잘했다, 누가 봐도 긍정적인, 객관적이고 바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진짜 뭔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 기존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합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 라인입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이라고 하잖아. 쉽게 말해 생산 라인에는요, 원래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야 돼요. 생산 라인 관계자에게 생산 현장의 생산 방식이나 또는 공법 도입에 따른 안전보건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다. 현재 산업안전지도사는 자격증 취득하면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격이 달라진다, 인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이렇게 좋은 제도고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도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합격 전략을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는요, 법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산업안전보건법 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영이 있습니다. 또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바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영은 대통령령입니다. 바로 규칙은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요, 한문을 한번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가 뭐 물숫자입니다. 법을 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갈 거가 되니까 고죠. 법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법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은요, 산업안전보건법인데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이것도 바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법을 공부를 잘해야만이 산업안전지도사를 합격하기가 쉽다. 왜? 법은 과목도 필기 과목 3과목 중에 첫 번째 과목이요. 또 유일하게 법은 면접 3차 인터뷰할 때 주로 3가지 묻는 중에 2가지 또는 3가지다 법의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봐요. 법률 18,426호가요. 2021년 8월 17일 날 개정이 됐는데 반드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1년 후에 시행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도 이 내용을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무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이 직무를 하냐 하면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요걸 호라 그래.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항이라 그러죠. 요게 호야. 호. 그러니까 바로 1항 1호가 되겠죠. 그러면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인데 항상 필기시험에 1차 시험에도 산업안전지도사 직무가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고, 면접시험에는 단골 손님이 면접관이 산업안전지도사 직무를 아는 대로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잖아.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내용, 다른 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누가? 지도사가. 둘째, 2호가 되겠죠.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 실제 우리 현장에는 유해하고 위험에 대한 방지 대책을 해야 되는 그 대책에 관한 평가도 할 수 있어. 또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실제 여러분 지도사 취득했을 경우에는 현장에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것을 강평한다 그러잖아. 그게 바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나오죠. 3호, 1호, 요거, 2호, 요거. 1호 및 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라든지 보고서의 작성을 누가 한다? 바로 지도사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4호, 그 밖에 이 1호, 2호, 3호 외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누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디 있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OT를 하지만요. OT보다는 시험의 일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면 여러분 지도사 등급 직무에 이제 면접을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면접관이 산업안전 지도사 필기시험 또는 2차 전공시험에 우수한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선 산업안전 지도사 직무 3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면 네, 떳떳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있는 산업안전 지도사 등의 직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딱 첫째 딱 해가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우리 면접 볼 때 대표적인 인터뷰도 마찬가지죠. 신원서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신, 뭐요? 몸이잖아요. 태도를 많이 보는 거예요, 태도. 그 다음에 말을 잘 하십시오. 글씨도 잘 쓰십시오. 판단력을 하라는 거예요, 판단력. 맹쾌한 판단력으로 바로 여러분이 면접을 보실 때는 누구보다, 면접관보다 내가 월등히 낫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물론 면접 파트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도사 직무인데 또 우리는 지도사가 있는데 여기도 지도사잖아.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전지도사도 있지만 보건지도사가 있습니다. 보건지도사의 직무도 거의 차별이 없어요. 보건지도사는 작업환경 평가 및 개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역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호,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5호,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합니다. 6호,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시행령이 있을 것이다. 3항,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이하, 이제부터는 다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는 다 지도사라고 부르겠다, 공통으로.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를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보면 여기에서 아직 부족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두겠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산업안전보건 시행령이잖아. 시행령도 역시 2022년 8월 18일 이걸 알아둘 필요 있어요. 8월 16일 날 개정된데 원래는 대부분 시행령은 8월 16일 날 개정했으면 개정과 동시에 사실합니다. 그럼 8월 16일 개정했으면 바로 시행해. 영은. 왜 0이라고 하면 이거는요 말이 0이지 명령이죠. 명령. 바로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즉시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전체적인 법이 바뀌어가 16일 날 개정된 걸 8월 18일부터 역시 시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령이거든요. 요거 나왔다.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 142조에도 있었는데 여기 뭐라 그래서 금방 했죠. 141항 어디에서 4호에서 이야기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산업안전지도사 직무가 법에는 4가지 있었는데 그 4가지 중에 4호에서 그 밖의 사항은 누구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니까 법력이 있대. 이까지 다 모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뭘 한다? 요 사이에 하는 위험성 평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2호
법 산업안전보험 49조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조언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이 지도사는 종합적인 안전을 할 수 있다. 면접에 답할 때 그 밖에 나오던 그 외에도 안전에 대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사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항 산업안전보건법 142장 6호에서는 요건 어디에 2항이잖아. 그럼 이거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아니고 산업보건지도사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는데 위험성 평가의 지도는 똑같이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가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호 49조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누가? 역시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은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나 동시에 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는 뭐야?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보건에 관한 사항에 역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02조입니다. 이보다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2조는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입니다. 영역별 종류가 있어. 영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기계, 전기, 화학, 건설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사인데 법 산업안전보건법 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요거는 일반 합격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를 하면 나는 오늘부터 산업안전 지도사 개업을 하겠다고 누구한테?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한 산업안전 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합니다. 같은 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역시 의학과 바로 산업위생 분야로 작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2항 산업안전보건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이하 해당 업무 영역 업무 범위는 어떻게? 별표 31과 같다고. 영역은 어떤 별표 31이나 보겠습니다. 지도사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를 보자고. 요거는 시행령 102조 2항과 관련해요. 그래서 이렇게 1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예요. 여기 뭐가 없지? 건설은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 야, 내가 산업안전지도사에 기계안전을 취득했거나 전기안전을 취득했거나 화공안전을 취득했더라도 모든 업무는 어떻게? 공통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뭡니까? 제가 물으면 기계라고 하면 기계 시험 보시면 돼. 기계가 가장 그래도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기계 합격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전기를 할 수 있고 화공인데 또 반대로 화공을 합격해도 기계, 전기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건설은 예외다. 그럼 산업안전지도사에 이제 기계, 전기, 화공 분야에 합격하신 분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보건 계획서, 공정안전보건서, 기계기구 설비 작업 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의 작성 지도입니다. 여러분 좀 유식하게 처음에 이 얘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도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직무가 있는데 업무 영역별에 따라서도 있어요. 그래서 답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있는 여기에 별표 31에 있는 뭐라고? 업무 영역별 범위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명쾌하게 반드시 면접관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설계나 시공, 배치, 보수, 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만 기술 지도를 역시 할 수가 있어요. 뭐 한다? 전기에 대한 것도 기계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또 기계기구 설비도 지도할 수 있어요. 화학설비 및 공정도 다 누가? 산업안전지도사, 기계, 전기, 화학 분야는 공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이라든지 자동화 설비, 자동 제어, 방폭 전기 설비, 전력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화성 가스입니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및 방폭 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와 역시 뭘 할 수 있다? 기술 지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인 등 기계기구 전기 작업은 역시 안전성 평가도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기계, 전기, 화학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의 기계, 전기, 화공 분야에 합격하신 분이다. 이걸 업무 영역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안전의 전문이 바로 뭐다? 안전의 전문 의사다, 의사. 그 안전에 대한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가 꼭 뼈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형외과 의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으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도 안전 분야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결론은 합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요, 요거는 이제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범위죠. 어디에 해당될까? 될까? 산업안전지도사 중에도 건설안전 분야야. 건설은 건설 분야만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첫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건축이라든지 토목 작업 계획서의 작성과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 우려 장소 등 안전성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집안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어떤 거라도 그 밖에 모든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분야 산업안전지도사를 땄을 때는 건설요, 쉽게 말하면 가설공사부터 또는 대지 고르기부터 항만, 하역까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중에 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산업안전지도사가 아닌 산업보건지도사거든요. 업무 영역별 범위를 보면 보건지도사는 바로 뭐야? 위생 분야와 뭘 나눈다? 작업환경의학 분야를 나눠요. 위생 분야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계획서, 물질안전보건 작서 똑같아 이거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 기술이죠. 이거는 원래 작업환경 측정은 안전 분야보다는 보건 분야입니다. 그 다음 작업자 한기시설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요것도 역시 바로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작업환경 의학적 지도도 역시 우리는 산업보건 분야 중에 위생 분야예요. 그 다음 성면 해체, 그 다음 제거 작업 기술 지도도 우리는 안전 분야보다는 보건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 터널 또는 밀폐 공간의 한기, 배기시설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도 역시 산업보건지도사 중에서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역시 교육이라든지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산업보건지도사 중에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입니다. 보건지도사는 환경의학 분야인데 작업환경의학 분야는요, 역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지도를 할 수가 있고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를 역시 할 수 있고요.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작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했어요. 또 왜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나 근데 사실 왜라는 것을요,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뿌리까지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발견해서 왜가 뭐냐 해서 세상에서요 가장 멋진 한 글자가 왜래요. 그럼 왜 누가 했냐 그랬더니 새로운 발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한 글자. 그러니까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 생각해 가장 멋진 글자가 왜 따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거예요.
보니까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글자는 바로 무엇일까? 돈도 아니래요. 꿈도 아니고요. 힘도 아니야. 돈도 꿈도 힘도 아닌 바로 뭐라 해서 바로 왜라는 한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 글자랍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긴 생각을 만드는 질문이 바로 왜입니다. 가장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 바로 왜라는 한 글자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카피라이트 정철입니다. 머리를 9글자를 써요. 구하라 했어요. 이분이 바로 정철이라는 분인데 당신이 쏘는 모든 글이 카피다인데 이게 쏘는 일인데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근데 정철은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누굴 닮아서 박이순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김재동이 닮은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뭔 얘기하나? 그러나 자기는 박이순보다 김재동보다 덜 잘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카피라이터가 왜라는 글자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 글자다. 우리는 왜라는 뭐를 가져야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정철만 얘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영화 감독요,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뭐라고? 업적이래요. 또 왜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호기심만 있다면 바로 진도가 떠나가야 되겠죠. 궁금하잖아요. 잠이 안 와요. 만약에 내일 여러분 소풍을 간다면 오늘 저녁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벌써 어떻게 해? 소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이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어릴 때 여러분을 생각해 보자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기심이다. 그게 바로 뭐다? 왜라고. 누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어. 바로 왜라고. 그래서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왜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 마음속에 어린 아이를 포기하지 말라고 바로 여기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가 얘기했어요. 왜를 강조하냐? 여러분 이제 지도사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가급적 우리는 이제 안전교육론 파트에 또는 기업 진단 파트에 심리 부분이 나옵니다. 외국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동양적인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또 주자는 의문이 많으면 많이 나아간대요. 또 의문이 적으면 적게 나아간다. 그리고 아무 의문도 없으면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왜라는 물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현재 잘 살고 있고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도 얘기했지만 바로 서양의 대표적인 영감독, 동양의 대표적인 학자, 주자도 왜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안전을 해야 되느냐? 안전이 뭐냐 그래서 안전은 특히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전적, 학문적, 동양적, 서양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거는 뭐냐? 실제 시험이 출제되잖아. 안전이 뭐냐? 이렇게 사전적인 걸 보니까 위험하지 않는 것. 안전이 뭐냐? 위험 안 하는 게 안전이라 그래서 또 마음이 편안하대요. 몸이 온전한 상태. 아까 제가 신원섭한 얘기해서 몸이 온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말 그대로 뭐다? 위험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안전이라고 해서 이건 사전적인 정리예요. 그다음 학문적을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는 사람의 행동을 바로 태도를 올바르게 하는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조건이나 상태입니다. 이런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학문적인 안전은 뭐냐 하면 위험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안전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 이제 필기 시험에 갔으면 안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이 바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적은요, 거창의 동장이 안인데요. 안은 원래 이렇게 적었었는데 집택자와 계집년자의 편안한 자는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한다 그런데 이것이 요사이는 여자분들이 바깥 활동을 오히려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지 않지만 동양적인 안전의 근원은 그렇습니다.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남자를 바깥 사람
뭐 여자분을 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 여자는 바로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함 이럽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완전할 전자는 역시 이게 임금 궁자입니다. 임금 어디에 써야 돼? 바로 임금 왕자를 쓰는데 임금도 어디에 썼나? 왕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왕이 궁궐에 앉아 위엄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질서 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외부 활동, 뭐 비행기를 타시고 외국 가서 외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국내에 있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회사도 그렇잖아요. 사장이 오늘 우리 회사에 있는 것과 사장이 외부에 나간 것과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도 발견하실 겁니다. 집안에도요, 요 사이는 한 분이나 두 명의 자녀분을 놓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 집도 구남매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뭐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시끄러울 수가 있죠. 좋은 말로 하면 자유분방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 아버지가 계시면 소통이 어려웠죠. 이것이 바로 동양적인 의미. 서양적은요, 참 세이프티를 바로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특히 오늘 애티튜드, 이건 뭐요? 태도잖아요, 태도. 태도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도 그걸 써먹고 있잖아요. 하인리에 바로 88대 10대 2의 법칙을 아직도 써먹고 있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오죽하면 우리말도 있잖아.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애티튜드는요, 영어에서 바로 A를 1하고 G를 얼마? 26으로 한다면 요걸 다 더하면 뭐가 돼? 100점이 되는 거예요. 가급적 저는 OT도 강의도 100점짜리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